전략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매우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전체 시장이. 농담이 아니라 지금 계좌 포트폴리오 보세요 한번. 우리가 오늘 교육 진행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2.5% 비중을 변동성 매매 기준에 설정을 잡았는데 일단 추이 추세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고 나머지 이제 손절을 할 거냐 2.5% 추가를 할 거냐의 기준인데 일단은 11월 달 포트폴리오를 보자 이거예요. 11월 달 포트하고 이제 우리가 2월 포트를 봤으니까 지금 29% 수익이에요. 어제까지의 기준이 30%였거든. 그 0.4% 빠진 거야. 왜냐면 하이닉스가 안 밀렸잖아요. 하이닉스가 무슨 엔비디아 6% 빠졌다고 얘가 밀려요? 안 밀리지. 왜? 엔비디아 올해 60% 오를 동안에 얘는 오른 게 없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는 넘겼더라도 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응?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도 이제 24만 원에 매수하면 한 번 더 드렸는데 저 PBR주들의 강세.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좀 아쉬운 거예요. 정부가 솔직히 얘기하면 윤정부보다 못해. 바보야. 정책관리자들이. 왜 무서워서 말을 못해. 무서우면 건희 누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쪽 창구를 통해서 시장의 강세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라고. 왜요? 시장의 강세 부분은 시장을 견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정부가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니 한국전력을 그게 이제 오비나 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전력 강세 10%를 띄는데 그 강세 10%에 연기금의 매수가 한 몫을 했다? 왜 소중한 국민연금을 한국전력 적자 기업에 그렇게 때려박냐 이거야. 저 PBR주 사서 들어올리라는데 한국전력 누가 살 거야? 결론은 저 PBR주가 아니라 엔비디아 봐요. PBR이 얼마? 54배야. 54배인데 하이닉스 지금 1.4배, 1.5배 정도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주저하는 정책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솔직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관련해서 강력한 메시지 지금 시장에 던져놓은 거 없죠.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자꾸 그렇게 안 하면 유보금 갖고 있는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 매긴다. 2001년도에 그 세금 없어져서 니들 대주주들 배 찌웠지. 이제부터는 주저하는 정책 안 하면은 세금 매긴다. 그 한마디면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어찌됐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는 부양책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고 그게 약간의 엇박자가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어제도 똑같은 흐름이었는데 어제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 PBR주의 기준에 지주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쏠림 현상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의 흐름 근데 한국전력조차도 어제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 PBR주가 여기서 무너진다 그건 아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위로 간다. 정부 정책에 기인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격이 발생돼 있잖아요. 그 이격은 줄인다. 2월 달에 어제 케빈 선생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2월 달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지수 상승력을 내놨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저 PBR주 어찌됐건 그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한다면 하이닉스 역할도 세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어줬잖아. 그게 적어요?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 애가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우리나라 비중 4%가 넘는 애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제까지 계좌 수익 15%였는데 13.6이에요. 대신에 HLB에서 수익 나신 분들 계시잖아. 추세 매매는 다 갖고 가시니까. 메타방에서나 손실이 난 거지. HLB에서. 그렇잖아요. 결론은 지금 시장이 뭐가 어려워. 내일 당장의 기준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죠. 엔비디아 실적. 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미국의 3위까지 올랐어요. 미국 3위. 그러면 엔비디아가 작년 이맘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느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시가총액 순위가 작년 이맘때 10위 안에도 못 들어온 날들이 있어요. 10위 안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3위예요. 3위. 글로벌 시장 4위. 시가총액 3위라고. 그쪽의 실적 전망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하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뭐 PBR, PER 부분을 유료방에 올려드릴게요. VVIP방에 올려드릴 텐데 그 엔비디아의 PER, PBR 지정 확정 리스크가 없으니까 우리 대비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이에요. 1월달까지가 4분기 실적입니다. 1월달까지가 얘는 4분기예요. 그 기준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1월부터 3월 1분기 뭐 이렇게 가는데 얘네는 엔비디아는 다르고 또 회사마다 다 달라요. 미국은. 결론적으로 지금 1월달까지의 실적을 4분기로 묶어가지고 나오는데 예측 범위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또 10% 이상 순이익이 증가하란 말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매출도 마찬가지 10% 이상. 근데 이게 그냥 엔비디아가 나 잘났어가 아니라 뭐 어디서 뭐 싸우고 뭐 그게 아니라 독점이야, 독점. 그러니까 2020년 11월 30일 날 오픈 AI 기준에서 AI의 활성화 그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노출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 실적 범위가 AI에 대한 활성화 기준에서 기준점이 뭐가 돼요? AI에 대한 활성화의 기준이 결론은 서버 구축을 하고 클라우드 구축을 해서 거기서 반도체를 집어넣는 GPU, 그러니까 반도체 최고사양의 반도체의 기준에서 학습 능력을 키워서 거기서 인공지능이 스스로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잖아요. 지금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의 실적이 지난 그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그게 1분기 실적인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범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상치 범위 대비 순이익이 20%. 그렇게 해서 5월 24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장 마감의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5월 25일 정규장에서 갭 상승 26%에 29%까지 올라갑니다. 그 갭을 메꾼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 시가총액이 얼마나? 1000조예요. 1000조. 삼성전자 2.5배, 하이닉스의 10배. 근데 그런 애가 하루에 29%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내일 그렇게 움직일 거냐?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흐름 이후에 2분기, 3분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11월까지 올라갔는데 야 이거 과연 계속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난리가 난 거죠. 왜? 10월 말 실적 발표에서부터 시가총액 그 당시 2위였던 지금 1위인 MS, 그 다음에 그 당시 3위였던 알파벳 10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알파벳이 조금 둔화됐다고 해갖고 알파벳은 8% 밀리고 MS는 오히려 26% 성장했다고 해가지고 3% 오르고, 근데 시장은 알파벳 영향으로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끝난 건가? GPU 수요가 이제 더 이상 없나 했더니 아니야.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시가총액 2위부터 그 당시 2위부터 6위까지,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5위, 6위까지가 전부 클라우드 사업, 서버, 그러니까 AI 사업 기반을 우리는 무조건 가져간다. 그럼 클라우드 서버 증설이에요. 그럼 GPU야. 한 대당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가 주문하면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그래요. 수요가 빅테크에서 전부. 그러면 그걸 만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일본 업체가 뛰어들고 있지만은 수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또 인텔하고 AMD가 나도 GPU 만들 거야 하고 뛰어들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호재죠. 왜? 거기도 무조건 HBM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HBM의 수요 부분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이후에 다시 조정받다가 날아가서 올해만 60% 올라온 거예요. 엔비디아가. 근데도 여전히 배고프단 얘기예요. 여전히 수요는 어마어마해. 그럼 그 흐름이 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로 이어지고 있지만 더 확산돼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이러한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엔비디아의 이런 흐름이 거품이다.
뭐 PER이 너무 높다. 에이,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얘네들이 그냥 시가총액 3위가 그냥 올라갑니까? 얘가 무슨 뭐 신성 델타 테크야? 아니잖아.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7% 밀린 거는 오늘 새벽에 장중 6%까지 밀려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대로 끝났고, 그 엔비디아의 이 올해 들어서의 그 상승률의 범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뭐예요? 실적, 성장성에 대한 실적 연동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연동이 돼 있냐? 안 돼 있어요. 하이닉스의 출하량의 작년 26%, 그러니까 매출의 한 30% 정도? 하이닉스 매출의 30% 정도로 지금 HBM의 매출 규모를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이닉스의 올해 기준의 매출 범위가 56조예요. 올해 들어서 매출 전망치가 56조입니다. 거기에 이제 30% 정도.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대략 한 40% 정도. 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액 규모가 디램 쪽에서 제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걸 발표하지는 않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제 출하량이나 이런 걸 계산을 때려서 대충 HBM의 비중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건 영업이익의 40% 정도가 HBM에서 나오는 걸로. 하이닉스가 뭐 그것만 만들지는 않잖아요. DDR5도 만들고, 낸드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에 추가적인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럼 애플은, 테슬라는, 테슬라 시가총액 9위까지 깨져 있는데, 테슬라의 기준은, 자율주행, 온 디바이스 AI. 애플의 경우도 모바일에서의 기준, 온 디바이스 AI. 거기도 무조건 반도체는 뭐 필수죠. 그래서 내일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윗방향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만약에 엔비디아는 60%씩 올라와 있던 상황이니까 뭐 재료 소진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 쉬어갈 뿐이죠.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두들겨 맞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맞아야 돼? 오른 게 없는데. 물론 한미반도체는 상한가까지 찍었지만은 근데 만약에 역으로 엔비디아가 지난해 5월 24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25일 날 갭 상승 29%, 26% 나온 것처럼.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새벽은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뭐 시간의 흐름은 확인되지만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엔비디아가 뭐 당연히 실적 발표가 5월 25일 날 나오고 5월 25일 날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도 더불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덩달아서 5월 24일 날 또 5월 25일 날 하이닉스도 갭상승 6%. 엔비디아는요. 시간에서 뭐 10% 이상 올랐죠. 어마어마했지. 그리고 29%까지 올라간 흐름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26일이 되죠. 또 갭상승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저런 흐름이. 5월 25, 26일 날. 그러면 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일 당장의 기준에 반도체 종목군들 한미반도체는 저 당시에 그렇게 소문도 안 나 있을 때란 말이야. 언제 소문나요? 7월, 8월 넘어가면서부터. 벌써 7월에 냄새 맡은 쪽은 7월 13일 날 상한가를 만들어 놓죠. 외국 기관이 들어왔겠지. 왜 그랬을까요? 지금 HBM이라는 거는요, 반도체를, 뭐, 예를 들면 D램 반도체 한 장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의 기술은 뭐 12장을 쌓아놓는 거다. 12장을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높게, 밑에서부터 1층부터 12층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장 한 장 쌓는 게 아니라 HBM의 경우는 하이닉스의 경우는 4장짜리를 3개를 쌓는 거야. 그럼 12장이 되죠. 4개짜리를 3개, 12장. 삼성전자는 이번에 작년 4분기에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는 2개 층뿐이 못 쌓은 거야.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3개 층이나 쌓을 수 있는데 삼성은 왜 2개 층뿐이 못 쌓아요? 우린 6개씩 넣어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지.
6개씩 2개씩. 근데 이제 일단은 어찌됐건 5세대 HBM3E는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 부분에 12장을 쌓은다 그랬잖아요. 4개짜리 한 층을 3개를 쌓아서 12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쌓는 기술이 한미반도체 TC 본드란 말이에요. 그걸 쌓는 기술이 한미반도체의 TC 본드. 그래, 그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업체들 매출 다변화가 되면은 한미반도체 지금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어디 한미반도체가 저평가입니까? 저평가 아니야. 다만 머니게임인 거지. 어떤 개념에? 작전주 단타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금이 쏠리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성공종, 후공종 해서 ETF 상품들 다 발행돼 있죠. 그걸로 돈이 쏠리잖아요. 그 돈 쏠리는 거를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 집행하는 그 기준이 이쪽으로 다.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빵빵 나와주는데 언제 나와주느냐 할 때 지금처럼 뭐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무조건 오르냐? 아니라니까. 그냥 현금화 100% 추세 매매는 가져가는데 메타방은 현금 100% 갖고 가면서 그 기준에 이게 윗방향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은 5분봉 보시면 2월 8일 날 상한가 갈 때 한 방향이라니까. 그냥 쭉이야 쭉. 차익 실현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상한가까지 쭉이야. 어디서부터? 보합에서부터. 갭 상승 1.3%? 그리고 눌렸다가 그 갭을 넘기는 시점이 얼마? 9시 35분에 6만 1,000원대에서부터 매수해 나왔죠. 그리고 거래 빵 터지는 그 시점에 매수 강도를 9시 45분에 6만 2,000원대부터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그렇게 하고 상한가인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인 거야. 중간에 머리 아플 이유도 없어. 그냥 내리달려. 그럼 1차 고점 찍을 때까지 해서 15% 수익이에요. 1차 고점 찍을 때까지. 15%. 그러나서 조정받아 차익 실현. 근데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계속 들어와. 그럼 더 위에서라도 또 따라붙어야지. 그렇게 해서 2차 또 차익 실현. 막판에 뭐 세게 밀고 올라갈 때 상한가 그 수익은 잡아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마 메타방은 전량 차익 실현 했을 것 같아.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막 이러다가 시간에 또 그 다음날 갭상승이면 아쉽다 정도? 근데 저 흐름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HPSP도 이날 11% 움직였거든요. 11%. 한미반도체 상한가 가는데 못 가겠어? 11% 움직였단 말이에요. 2등주가. 그날의 기준에 2등주가. 지금도 뭐 우리 방에서는 2등주로 설정을 하죠. 그리고 13일 날 27% 오를 때. 실패돼도 저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13일 날. 실패가 돼도. 평상시에 실패 얼마나 많이 돼요? 실패되면 추세 매매로 돌리잖아요. 근데 메타방은 실패되면 손절인 거고 그냥 저기서 한번 우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르. 얼마부터 들어왔어요? 우리가 53,500원부터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53,500원, 52,500원.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수익. 결론은 메타방의 경우는 이날 엔캠 17% 차익 실현하고 17%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또 따라붙어서 요 수익 다 잡아내고.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만약에 소부장 쪽에 불이 붙으면은 과연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HPSP가 이번에 변동률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여기를 한번 더 치고 들어올려 줄 거냐. 그럼 뭐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올 거예요. 수급이. 이날 같은 경우에 13일날 같은 경우에 눈에 대놓고 80만 주면 얼마 1%를 프로그램이 1%를 잡아 끌어주는 거야. HLB다 1억 3천만 130만 주를 때려 사주는 거예요. HLB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요. 한미반도체 9,700만 주짜리잖아요. 9,700만 주짜리. 한미반도체 조금 전에 보셨죠? 그냥 한 방향이잖아. HPSP의 흐름처럼 한 방향의 흐름에 어떻게 돼요? 그냥 프로그램 순매수가 150만 주, 100만 주 가까이 들어오죠. 그리고 전체 쌍끌이로 150만 주. 그러니까 요런 날에 요런 흐름을 잡아내기 위한 흐름이에요. 이걸 놓쳤어요, 우리가? 윤정도가 이걸 놓쳤나? 안 놓치죠.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거고. 2월 8일 날 프로그램 매수 120만 주 들었어요. 1.3%. 150만 주까지 쐈었나? 하여간에. 그냥 쌍끌이로 2월 8일 날 상한가 하는 날.
그러면 요날 하루에 요거 한 20% 이상, 최소. 13일 날 HPSP 움직일 때 엔캠 상한가까지 해서 거기서 20, 30%. 그런 수익을 잡아가려고 설정해 놓은 방이 메타방인 거고, 그 수익을 잡아왔고, 현금 100% 갖고 가면서 나머지 부분 설정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소부장 쪽이 못 움직여. 그럼 HLB지. HLB가 약세예요, 지금? 초강세야. 시장 이틀 연속 조정받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곡 현상이 있었잖아요. 왜곡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왜곡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신성델타테크가 강세를 띠니까 플러스로 형성돼 있다가 초강세를 띠니까 시가총액 비중에 영향이 있는 쪽이. 그러다가 HLB 신성델타테크가 무너져 내리니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죠.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로 형성되고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결론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도 보실 때에 시가총액이 그 종목이 시가총액 어느 정도 형성되고 전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대형주다 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26%뿐이 안 돼요. 굉장한 기회가 온 거예요 또. 뭔 소리냐면 얘가 28%였단 말이야. 언제? 1월 말까지. 근데 갑자기 저 PBR주 얘기 나오면서 그쪽에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28% 비중이 얘네는 못 움직여가지고 26%로 줄어버린 거예요. 26%로. 26.1이죠. 근데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하이닉스가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못 갔어? 신고가를 내지? 삼성전자가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좀 심각해? 무슨 소리야. 50일 신고가 찍고 계속 그 언저리에 7만원대 위쪽에 중반에 초중반에 있는 거죠. 툭 건들면은 뿜뿜뿜 날아가는 거지. 정부가 저 PBR 정책이 아니라 야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 라고 정확한 뚜렷한 내용을 다시 전달을 해주면 각 기업에서는 자사주 또 배당 이런 부분에 명분이 생겨서 외국인들 개인들의 투자 확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그게 이제 주가 견인 역할이 될 수 있다. 수급 논리에 수급이 들어와 주니까. 자사주 말고 자사주 들어온다 배당한다를 통해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간접 자금까지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연기금이 사더라도 명분이 생기는 기준. 결론은 이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 시가총액 비중에서의 흐름 그 기준과 코스닥의 경우는 보세요. 신성델타테크가 장중에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시가총액이 5조. 5조면은 알테오젠 위에요. 엔캠하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5위짜리가 24% 올라가다 33%, 고점 대비 33% 밀렸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1% 수준이었을 거라고. 1%짜리가 30% 밀리니까 전체 시장의 영향은 얼마? 0.3%. 코스닥에 지금 0.24 마이너스죠. 플러스였다가 얘 혼자 0.3을 깨고 내려간 거야. 플러스였다가 0.24 마이너스거든. 얘가 0.3을 깨고 내려간 거예요. 0.33을. 얘가 깨지면서 연동돼 있던 애들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약세로 전환된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시장 빠졌어요. 시장 약해요. 절대 아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초대박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15시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이 못 간다 했을 때 15시 이후에 IR이 있어? 그거 매번 하는 IR이에요, 사실. HLB도. 조금 이따 이제 저도 항상 이거 튀어놓고 보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 누가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형성될지, HLB는 어떻게 될지. 오늘도 HLB는 지금 현재 매도가 1391주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시간에서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반도체 쪽이 우호적일 거냐 아니면 HLB가 쉬어가지 않고 변동 탄력을 그쪽에서 줄 거냐. 거래대금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내심 기대했었어요. 역사적인 고점 저 고점을 오늘 제대로 뚫어줄지
85,000원대 수정주가. 그럼 뭐 슈팅 제대로 나올 수 있죠. 그럼 급할 거 없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월봉 기준에 올라갈 자리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차트, 로그 차트. 수급 뒷받침돼 있고, 추이 뒷받침돼 있고, 거래대금 뒷받침돼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다음 주에 움직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급하지 않아. 이번 주 월요일 날처럼 또 다음 주가 아니어도 돼. 그 다음 주여도 돼. 우리는 거래 터지는 날 메타방의 경우, 라이브 방송의 경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거래가 터지는 날 잡아 끌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는 날. 주봉도 이거 벅차지 않나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캔들 하나 크기의 퍼센테이지. 앞전 퍼센테이지보다 덜 올랐죠. 물론 시가총액이 더 올라오긴 했지만 그냥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여기에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내용, 요거. 월요일 날 15% 어떤 이유에서든, 큰 이유도 없어,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 볼 수 있었던 범위인데, 저 기준을, 메타방의 기준, 라이브 방송의 기준, 현금이 있어야 저 공략을 하지, 월요일 날. 문자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죠? 얼마? 72,500원. 또, 73,500원. 메타방이었으면, 그냥 잡아 당기는 거지. 왜요? 프로그램 매수 70만 주까지 들어왔잖아. 80만 주. 나 잡아 가주야. 그냥 막 때려 올려. 5분봉 보시면 이날 기준에 19일 날 기준에 아주 기가 막히게 기준이 잡히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여기 정확히 72,500원, 73,500원인데 요 자락이잖아. 에? 정확히. 저런 흐름이 또 나온다니까? 내일? 모르지. 모레? 모르지. 언제? 다시 거래 터질 때. 그게 쉬었다가 거래를 터뜨릴지 내일 당장 터뜨릴지. 이번에는 잘 쉬었다가 터뜨린 거야. 그죠? 근데 너무 가파르면은 신성 델타 테크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래도 3위고 10조 이상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적절하게 많이 오른 것 같으면 때려버리고 적절하게 기준 잡아서. 됐죠? 그러면 결론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급 범위 한번 쭉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의 기준 당연히 눌림폭이 있겠죠.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 수급이 좀 꼬여 있겠지. 51만 7천 주 개인들이 샀어.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 저 물량. 하이닉스의 기준 개인들이 오히려 8만 8천 주 뺏겼네. 응? 연기금 쪽에 저 PBR 한국전력 같은 종목 사지 말고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잖아. 한국전력 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종목 사지 말고 저평가인 하이닉스 같은 애들 올해 영업이익이 8조 수준 예상했다가 불과 3달 4달 만에 10조 8천억 얼마 25% 30% 증가한 거예요 지금. 전망치가 분기 한 번 지날 때 그 흐름 범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저평가죠. 굉장한 저평가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해서 당연히 엔비디아발 영향이 있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근데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걸 어떡해.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IT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겠다? 좋은 건 알겠는데 3월달 기준에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왜? 원체 지금 똑같은 IT에서도 반도체 쪽에 집중돼서 변동 확장이 있으니까 그쪽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기준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와 HPSP를 5%씩 같이 넣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늘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거죠. 4% 가까이. 저 미끄러질 이유가 없지. 이틀 연속 30만 주, 40만 주라고 하더라도 0.4%뿐이 더 돼요. 지금 0.4%도 안 되는 물량 출회되고 주가 조정은 꽤 크단 말이야. 또 고점 대비해서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물량 나온 거 1%나 나왔어요? 1% 물량 나오고 15% 조정입니다. 큰 조정이에요, 15%면. 기회죠. 그러니까 추이 추세 매매 할 경우에는 가지고 가시는 거고, 편입할 수 있는 거고, 변동성 매매는 어금니 앙당 물고 있다가 변동이 나오는 시점,
변동이 나오는 시점에 이게 속임수인지 진짜인지는 몰라. 사다가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실패하더라도 거래 터지고 양봉인 날,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연동된 날,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PBR주 이야기하면서 현대차도 저 PBR주에서 올랐다. 진짜 현대차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무슨 현대차를 가지고 저 PBR을 운운하고 있냐고. 현대차의 또 기아의 PBR은요, 기아는 이제 1배 넘었어요. 근데 이 PBR, 현대차는 기존에 다 보여드렸고, 어때요? 기존에, 저 PBR이 항상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 PER이 지금 바닥이니까 PER을 보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럼 PBR 1배 넘었으니까 이제는 다 올라왔어? 얘 못 가? 실적이 우리나라 영업이익 2위였는데, 작년에? 올해는 3위고? 근데 얘가 못 가요? PBR이 1배 넘었으니까? 무슨 정부 정책을 그따구로 해놓냐고. 담당자가 누구길래.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이기 때문에 저 PER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 강력하게 해라. 자사주 매입 더 해라. 이익 소각 더 하라고. 배당도 더 때리고 안 그러면 니들 유보금 갖고 있는 거 다 세금 매길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 거지. 뭐 공산당도 아니고 주주하는 정책 얘기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 게 2001년이란 말이에요. 그 유보금 다시 부과시키겠다. 세금 부과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주주하는 정책 하겠지. 자사주 매입은 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이익 소각? 대주주가 훨씬 유리한 거지, 개인보다도. 이익 소각이 또 당장 주가가 변동이 큰 것보다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지거든. 자기 돈 안 쓰고도. 그잖아요. 예전에는요, 지주사 전환 전에는 자사주가 지주사로 넘어오면서 의결권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런 정책 내용 부분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거죠. 결론은 아마도 그룹사들 지주사 같은 경우가 아마 조정이 좀 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는 금융지주사를 선택했어요. 조정폭이 작진 않아요. 근데 이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KB금융은 고금리 기준에서의 금융지주사는 들여다볼 수 있다. 실적 개선 폭의 기준까지 있으니. 나머지 지주사는 자기 사업이 없잖아요. 의미부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KB금융이 오늘 과하게 맞았는데 이쪽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유지. 그리고 자동차를 저 PBR조의 혜택주로 그래서 움직였다. 이렇게 절대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HPSP부터 보시면은 오늘 사거래일제 기간이 간헐적이지만 매수가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죠. 오늘 매수행 드렸고 거기보다 좀 눌리고 끝났습니다만 반도체 쪽 내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발 영향이 없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반도체 쪽은 비중 유지 없어진 분들은 확대죠. 그 다음에 HLB는요. HLB는 지금 오늘 개인들에게 24만 주를 떠넘겼는데 지금 누적 수급이 한 760만 주 정도 외국인이 오늘 거 빼면 740만 주 정도. 그러면 5.8% 갖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요. 물량을 때리는데 전거래일 몸통을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전거래일, 그러니까 종가 대비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갭상승 이후에 속도 조절을 위한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과하게 밀고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매우 센 거죠.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더라도 주가가 폭등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어떤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저는 그런 케이스 처음 봐요. 28% 넘기는 거. 2007년도에도 외국인이 무지하게 팔았지만 그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28%를 6개월 만에 28%를 넘겼어, 개인에게. 근데 주가 폭등했죠. 그 당시 기준에. 왜?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HLB처럼 밑으로 집어던지지 않으니까.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주 지분도 거의 없고 외국인 지분도 없는 애가 막 위로만 가잖아요. 외국계 라이센스가 있는 쪽 애들이 장난을 치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선대인, 김석일이
뭐 김석일 씨, 선대인 씨, 뭐 또 누구야 저 배터리 박순혁이 뭐 이창환인가요? 그냥 몰빵시키니까 그 몰빵시키는데 운전을 누군가가 지금 그 외국계 단일 창구 과도하다라고 투자 주의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신한 계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계에서 단타치로 들어와 있죠, 지금. 매집은 없어. 근데 주가는 위로 가. 그런 맥락이에요. HLB의 일단 그 흐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매우 강하다. 그리고 물량을 떠넘기는데 밑으로 집어던지는 물량은 아니었다. 그럼 추이 추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에 내일부터 쉬어간다? 그럼 쉬어가면 냅두는 거야. 그리고 거래가 터지는 날 들여다보는 거야. 월요일 같은 날. 그냥 프로그램 때려 사주는. 한 템포 늦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근데 프로그램 배신 때리고 한 40만 주 사다 때려버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순조리지. 뭐 100% 맨날 승리할 수 있나?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얘는 상한가까지도 가요. 가벼워요. 가벼운 애인데 프로그램 쪽 통해서 또 자체적인 기준에 뭐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이 계속 팔아. 아이 땡큐 하지. 외국인이 때려 사주는 날이 나오면 그날은 HLB가 아닌 HLB 생명과학으로 메타방은 들어갈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남아져 있는 게, 뭐 제한적에 지금 LG화학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동차가 나빠, 아니면 LG화학이 나빠. 자동차 최대폭 23만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져 있고, 24만원 공방인데 그 정도야 뭐 감내할 수 있고, 단기 변동률 대비 눌림폭인데, LG화학도 2차 전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실적주예요. 외국인만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주면 되는데 41% 갖고 있는 외국인이 여기서 뭐 빠져나가는 그 흐름도 아니고요. 됐죠? 그럼 주력주 전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HPSP도 기관들 쪽에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한번 툭 건드려 주면은 쌍끌이가 될 수 있죠. 가벼워질 수 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단기간에 수급이 좀 많이 꼬였었어요. 응? 사상 최대치 고점 38,000원 넘기지 못하고 37,000원대 딱 찍고 밀리기 시작해서 꽤 크게 밀렸다가 그 과도하게 밀린 과정에서 3만원 깨지고 내려왔을 때 2월 초에 강력하게 매수를 잡아드렸죠. 응?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엄청난 변동 탄력은 아니더라도 수익 범위의 기준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제 흐름이 누적 수급은 뭐 18% 무지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와 있어도 조심하는 건 뭡니까? 유통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닉스처럼 87%가 대주주와 외국인이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87%가 대주주와 외국인이 아니라 현대차처럼 현대차 대주주 42%에 외국인 37% 80%에 달하는 그런 물량. LG화학 마찬가지예요. 40% 41% 80%가 넘는 외국인과 대주주 물량. 그거 빼면 얼마나 유통 물량이 있어.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어요.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이 많죠. 대주주 41%에 외국인 11%뿐이 안 되니까. 응? 한미반도체는요. 62%가 대주주. HPSP는요. 55%가 대주주. 그런데 외국인이 그렇게 때려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더 높아져 있고 들여다보기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셨을 수 있는데 하나마이크론하고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리노공업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추세매매 기준에서. 근데 얘네들도 그렇게 벅찬 조정폭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주력으로 또 HPSP 한미반도체로 압축 전략을 지속적으로 잡아드렸고 그러니까 주성까지는 놓고 보는데 나머지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이스페타시스는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탄력받으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고영과 SFA 반도체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는데 방안에서 이제 SFA 반도체에 지금 진입돼서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도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은 주력적으로 옮기세요.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뭐 스윙으로 들여다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인데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 이제 이번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됐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수급 범위 계속 뭐 계산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유동 비율이 좀 제한적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뭐 MSCI 지수 기준에서 그냥 편입 설정이 됐단 말이죠. 대주주가 74%잖아요. 앞으로 보험 예수가 풀리면 MSCI 지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또 코스피 200 지수 비중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계속 뭐 하방을 잡는 수급으로 연출이 된다면 중간중간에 한번 변동성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뭐 추이 추세로 보겠다, 뭐 MSCI 지수 편입했다, 그 개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단기 수급이 유입되니까 그 수급 유입되는 거를 보는 거지, 뭐 MSCI 지수 편입됐다고 주가 폭등 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전략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포스코 DX든 두산 로보틱스든 앞으로 이제 MSCI 지수 편입, 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그 관련된 수급 이런 부분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또 HPSB도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우선순위에 최우선 순위에 있죠. 그것도 이제 수급 범위 보면서 해석해드리고 뭐 그 밖에는 종목이 있나요? 우리가 혹시? 없죠. 주력주 이외에 KB금융, 그 다음에 HLB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그 밖에 혹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 주세요. 혹시 이제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경우에는 질문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 부분을 하나하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프로그램 통해서 외국계에서 들어왔어요. 누적적인 수급은 개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단타 치듯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얘도 하루에 100만 주 이상씩 매수가 들어와요. 프로그램이. 그런 날이 딱 아다리가 되면 그건 윤정도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오늘처럼의 29,000원에 사서 3만원에 차익 실현하는 그런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잘 들어갔고 3만원의 프로그램이 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했고 얘도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누가 좀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냥 막 변동성 고빈도 거래 돌려가지고 뭐 상한가를 가든 10%를 올리든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문자로는 안 보낼 가능성도 있어요. 물량도 실질적으로 편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메타방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돼야 되니까 형성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고 보셨던 거 문자 나가고 매매하셨던 거 그 기준에서 메타방의 경우는 그 기준에서 그 수익을 보러 들어가는 거지 1%, 2%, 3%, 5%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한가 기준의 한미반도체의 저러한 상한가 기준의 저수익 다음 날까지의 오버슈팅까지 저자락에서 최소 20%에서 최대 40% 이상 50%까지 수익이 한 방에 나오잖아요. 이틀 만에. 안 그래요? 보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다 수익을 상한가까지 다 잡아냈었고 매수자인 별거 없어 똑같아. 실패되더라도 거래 터뜨리고 수급 들어올 때 실패되더라도 기가 막히죠. 부럽죠. 이런 거 사고 싶잖아. 그럼 실패되더라도 저런 추이 추세가 나오는 쪽을 잡는 거예요. 저런 추이 추세가 나오는. 엔캠도 13일 날 상한가 갈 때 거의 무너짐 없이 갔어요. 다만 리스크 관리를 좀 일찍 한 거죠, 사실은. 변동률이 여기도 꺾이면 무섭게 꺾이니까. 그래서 이때 24만 원에 좀 일찍 차익 실현을 했고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자락에 그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다시 들어올린 거고. 신성델타테크도 똑같아요. 어제 기준에서. 오래간만에 어제 거래 터진 거죠. 신성델타테크. 오늘 박살나 있지만 어제 기준에 케빈 선생님 매매에 대한 흐름을 복귀해서 잡아드리면 어제 녹화를 했었고 꺾이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하여간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고점 대비 30%거든요. 저거 회복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어제 20일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한가 진입 전에 우리가 요자하게 볼 때 8만 주였단 말이야. 8만 주의 매수가 들어오네요. 8만 주면은 야 이거 애매모호한데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주가가 한 12% 올라왔나 그랬을 거예요.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빵 하고 거래가 터졌을 때 이때에는 이미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걸 따라붙어 말어. 그리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거래도. 그러다가 재차 뚫고 올라갈 때 저 때가 프로그램이 8만 주에서 15만 주까지 땡겨올 때입니다. 8만 주에서 15만 주. 응? 그리고 나서 변동률이 작지는 않아요. 응? 그리고 나서 요자락에 20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쉽진 않아요 이런 종목은. 대신에 아까 한미반도체나 HPSP 그냥 한 방향이야. 그냥. 프로그램 얘도 이날 하루에 1% 80만 주 들어오면서 어디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왔잖아. 엔캠 팔고. 그러니 누적적인 당일날의 수익이 그 당시에 엔캠을 오버나잇을 했었잖아요. 그 엔캠 오버나잇 하고 17% 수익 났을 때 정리하고 얘를 여기서 전체 매수세를 내고 메타방에서 조금 늦게 편입이 됐어요. 한 55,500원, 56,000원? 전체 방은 53,500원 정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조금 늦었어요. 요 위에서 빨리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메타방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날 하루에 25% 이상 뭐 어마어마하죠. 중고 선생님께서 지금 라이브 방송 접속 하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하고 어떤 거죠? 위메이드랑 셀트리온 질문 주셨는데 접속에 계신가요? 접속에 계시죠? 잠시만요.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게요. 예. 왜냐하면 답변을 안 써놓으면 다른 분들이 보실 때 답변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셀트리온과 위메이드는 어려워요. 위메이드가 우리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잘라냈잖아요. 수익 뭐 얼마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절도 했단 말이에요. 손절도. 또 오늘 변동이 좀 있었나요? 위메이드가? 일단은 일자별로 보시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우리의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단순해요. 거래가 수반되어 주느냐의 기준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어느 정도의 업체이냐면요. 이게 무서운 업체예요. 이 대표이사도 보통 양반이 아니죠. 뭐 양반이었는지 뭔지 평민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종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에코프로 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얘 시가총액 8천억짜리를 7조 만들었어요. 3달 만에. 8천억짜리를 7조. 언제요? 8천억짜리 7조 만들 때가 얘가 21년도 4분기. 21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저게 8천억에서부터 7조가 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뭐 위믹스인가요? 위믹스? 걔 만들어가지고 뭐 무상증자를 얘가 스타트인가? 무상증자 300%였나? 아니 무상증자 100%였나? 그리고 에코프로 H&도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 회장 그분도 보통 분이 아니야. 에코프로 H&, 액면문날 무상증자 300%였나? 주가에 민감한 분들이야. 어쨌든 위메이드는요 아주 뭐 소설책을 한 권을 써요. 그게 8천억에서 7조까지 만드는데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 1조 미만으로 깨져도 뭐 금융당국이 손 하나 안 돼. 성공한 종목이어서 그런 건지. 저 사이에 전환 물량 얼마나 해먹었을 거야. 주가를 조작해서 해먹는 게 아니라 전환 물량들 저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안 들어왔나?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저 거래대금이 저 당시 기준에서는 뭐 1조씩 넘는 거래대금 거의 없었거든요. 저 당시에 뭐 5천억씩만 하루에 터지면서 주가를 저렇게 들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수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무상증자 권리랑 물량 들어오기 전 뭐 이런 기준에서 덜 들어와 있을 때 그냥 집어 당겨가지고
들어 올린.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럼이죠. 이제 단순합니다. 얘를 주봉으로 다시금 보시면요. 저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얘는 희한한 흐름을 줍니다. 어떤 흐름을 주냐면 아주 죽이면서도 거래를 실어놓고 죽였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량 무지하게 해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물량을. 뭐 예를 들어서 전환 물량이 됐던 무증 물량이 됐던 죽는 거예요. 그냥 거래 없죠. 결국 뒤돌아보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우리 이거 다 들어갔었고 다 수익 냈었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다 손절하고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래요. 그 다행스럽게 쫓아와 주신 분은 수익 내고 고점에서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많겠어. 마케팅하니까. 그분들 들어갔던 물량에서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손절 다 때려버리고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잡아드리고 그게 옳은 거지. 방송 보면은 고해성 사는 애들 많아요. 어린애들 방송 나와서. 어린애들이라는 게 젊은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윤정두보다 활동 경력 적은 분들. 활동만 제가 25년 했으니까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한 분 정도 있어요. 지금 이 시장에. 나리넷도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 아니야. 추풍령 사고 나가지고 방송 못 나오다 2대1 갔다가 MTN에서 지금 그 3부자 나와가지고 연세 드시고 그거 할 짓이에요? 개쓰레기들 갖고 나와가지고 마케팅하고 옷 그렇게 빼입고 나와가지고 개인 피 다 빨아먹는 에코프로 1500% 수익 내줬다고 확 그냥 어찌됐건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결론은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의 위메이드의 거래대금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택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위메이드가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모든 거, 그러니까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항상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접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보도자료예요. 증권사 보고서도 아니고 증권사 보고서 보실 줄도 잘 방법도 모르시고 그냥 편하게 뉴스 보시는 건데 그걸 훔쳐다가 지들 거인 양 떠드는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 위메이드가 최근에 변동이 일부 있었다면은 어떤 것 때문에 움직여요? 비트코인, CPI, PPI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저는 아무 걱정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위험자산이 더 강세를 띌 거다. IT가 더 강세를 띌 거다. 응? 그 와중에 비트코인 급락했었는데 바로 엄청난 탄력 반등이 나왔죠. 왜? 아니 경기가 여전히 좋거든. 그러니까 그에 연동된 폭의 종목군들이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쪽이 상한가도 가고 위메이드도 뭐 위믹스 있고 하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도 뭐 이번 말고 그 앞전에 좀 들어가기도 했었고 결론은 그 수급 범위가 전체 시장에서 예를 들면 신성델타테크 부럽잖아요. 오늘 말고 폭등 나올 때 부럽죠. 신성델타테크가. 근데 그 신성델타테크가 가는 이유는 뭐예요?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최상이니까 가는 거지. 나머지는 없어. 어떤 내용이. 결론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되고 어떠한 대주주가 나와서 아주 멋들어져. 그분도 조남은 제가 까먹었는데 끝내주고 우리 회사 끝내주고 위믹스 끝내주고 근데 개판이잖아 실적은. 결국은 시가총액 7조까지 땡겨놓은 내용에서 결국은 2021년도 7조까지 땡겨놓은 그 이후에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외국인 기관이 때려 삽니까? 외국인 수급도 없죠. 기관 수급도 없죠. 올라갈 이유도 없죠. 근데 거래가 터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0억 거래대금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200억짜리 거래대금의 종목을 봅니다. 어떤 거?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고 해요. 그럼 주성부터 먼저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누적 수급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물량이 18%인가? 18%, 15%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또 펀더멘탈도 얘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반도체 소부장 쪽 IT 전체적인 긍정적인 해석 이런 부분에서 누적적인 수급이 있으니 그들의 매집 단가가 있고 하니 또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 그러니 들여다보는 것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근데 위메이드는 누적 수급도 없고
단기적인 수급이 일부 있었지만은 규모는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한 8, 9%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공매대차 상환이 이쪽은 더 많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거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도 이 거래 터졌을 때 들어갔다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냥 다 손절 다 때려버리잖아. 왜? 거래가 없으니까. 그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손절 타임 놓쳤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 매도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HLB 말씀드릴 때도 뭐였어요?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그래 좋아. 거래가 없어. 의미가 없어. 제주반도체 29,000원에 프로그램 매수 10만 주 때 20만 주 막 들어오니까 매수했어? 근데 고점으로 올라오는데 다 팔고 있어 얘네가? 아이 그럼 같이 파는 거야. 얘가 가격 반발력이 나오더라도 이런 거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거래가 나오는 날 들어가면 돼. 첫 번째 거래 터졌을 때 놓쳤다면은 그 다음 거래 터질 때 보면 돼. 주봉 기준이죠. 그럼 일봉에서 거래 터지는 날 수급까지 들어와 있으니 그때 첫 번째 거래 때 못 들어갔다면 그 다음 거래에서 터지고 양봉이면. 그러니까 메타방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메타방에서 수익 범위가 2, 3일이면 50%는 그냥 나와요, 사실. 2, 3일이면 50% 금방 나와. 그게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방안에서도 설정을 해드렸고 거래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터졌다. 그리고 저 거래 대금이 저 터진 그 거래가 유지가 되고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땡큐하다. 수급도 공매대차 상환이더라도 일부라도 유입돼 있으니 부정적이진 않다 했는데 결국은 반짝 수급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 이후에 그냥 두들겨 맞잖아요. 그죠? 매집이 돼 있는데 아니야. 저 수급 범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3에서 3%인가 5%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있었잖아요. 합병이 있다 보니까 결론은 솔직히 얘기해서 얘가 이 시가총액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웃기고 테마색이 밑도 끝도 없이 얘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었다라는 것도 지금 다 빠져나갔죠. 테마색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얘를 뭘 믿고 투자합니까? 국부펀드가 국민의 자금을 제가 볼 땐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이거 뭔가 그 당시 루머예요. 자칫 잘못하면 소송 걸리면 또 머리 아파지니까. 그 당시 루머가 야 이거 뭔가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지급 보증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테마색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넣어줄 수 있을까? 그 자금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쿠팡 미국에 상장돼 있고 다 좋은데 처음에 스타트가 뭐야? 그냥 조그맣게 스타트가 아니라 엄청난 자금 펀딩 받아서 쿠팡 이외에도 많았잖아. 티몬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자금 펀딩 받아서 그걸로 머니게임을 한 거죠. 그 자금으로 이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저평가라 볼 수 없고 근데 어찌됐건 셀트리온의 옹호론자분들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들으면 화내실 수 있는데 결론은 얘도 명확히 말씀드리면 수급범이고 지금의 저 수급은요 공매대차 상환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거래가 터질 때 거래가 안 터질 때 그거 두 개만 딱 보시면 돼요. 거래 터질 때 주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가죠. 2017년도에 왜 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탄핵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들어오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성장주들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IT,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바이오, 황우석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미친 듯이 날아갔다고. 물론 이제 한미약품은 박살났지만 나머지 신라젠부터 해서 미친 듯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 저거 올라간 것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당연히 제대로 깨진 거고 그리고 코로나19 때 또 한 번의 랠리가 있었는데 솔직히 전체 제약바이오 랠리 감안했을 땐 저것도 날아간 것도 아니야. 또 여타 종목군들 그 유동성 어마어마한 유동성 감안했을 때 저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른 거예요 저게. 어찌됐든 그렇게 올라갈 때 어떤 이유에서는 올라갈 때 거래가 수반돼 있죠. 거래가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주봉에서 이건 월봉입니다만 주봉에서 거래가 터졌을 때 다소 흥분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다 했는데 결국은 5% 비중에 이건 아니다. 정리. 그럼 지금은요.
안타깝지만 정리. 그래서 윤정도 거는 주력이 따로 있고 변동성 매매가 따로 있고. 그죠? 지금 뭐 HLB 공시 내용이 뭐 별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공시일까요? 스팸 과다 관여. 그렇게 해서 투자 주의 한번 맞는 거. 그럼 뭐 아무런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딱지 붙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서 어떻게 돼 있나요? HLB가 여전히 조금 눌려 있네요. 전일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일단은 뭐 메타방은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해 놓은 상태의 기준이고, 그리고 하여간에 지금 뭐 셀트리온하고 이제 위메이드는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 논리로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되고 저평가가 절대 아닌 기준에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이 형편없다. 너무 형편없다.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에서 신성 델타 테크의 변동이 또 있긴 한데, 그거를 메타방에서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신성 델타 테크는 아마도 거래 정지 들어가느냐 투자 경고 상태에서, 근데 후들겨 패고 이제 착신하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 정지 하루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갔나 보죠. 그리고 오늘의 고점, 장중 고점까지는 한번 변동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기대 요인도 있나 보죠. 어찌됐건 뭐 그 시간에서 거래가 실려 있지만은 거기에 연동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뭐 특징적인 종목은 일단 눈에 띄지는 않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주력주 그리고 주력주 이외에 나머지 이제 우리 관심 종목군들, 또 매매가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세이 나가는 종목군들 다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결론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나쁘지 않다.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엄청나다. 그러니까 메타방에서는 원래는 지금이면은 뭐 진짜 한 50% 수익까지 잡아냈어야 되는데, 메타방 수익이 오히려 스타트 잡고 나서 7% 수준뿐이 안 돼요.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더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이제 솔직히 제 입장에서 속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좌 수익 7% 메타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대 무리수 두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나잇은 죽어도 하면 안 된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고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종목이 많이 개장 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메타방은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집중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설정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그럼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어요. 뭐 하이닉스, HPSP, HLB, 신성 델타 테크, 솔브레임 홀딩스 전부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무조건 일단 자르세요죠. 차익 실현 하십시오예요. 쉽지 않더라도 하는 사이에 급락 왔다 무조건 정리야.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링크 지금 다 가격 다 수정해 주셨나요? 오늘 중으로 어휴 고생하셨네. 다 수정하셨네. 역시 멋쟁이. 그렇게 해서 VIP방이 있고, VIP방의 이벤트도 이거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1개월씩 더 드리고 있고 2개월까지 더 드리고 있는데, 이거 1개월 그리고 2+1으로 정리할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 서두르시고, 그 다음에 VVIP방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VIP방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VIP방은 그냥 스스로가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 그래서 윤정도가 종목 잡아드리고 전략 잡아드리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라이브 방송은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대처하시는, 그렇게 하셔서 지금처럼 이제 중고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들 이렇게 직답을 좀 받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을 때 접속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기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타방의 경우는 VVIP 회원님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메타방의 기준은 만약에 2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제 기준이라면은 이번 달에 50%는 충분히 달성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50%는 뭐 충분히 2월 말까지. 왜냐면 뭐 당장 내일하고 모레 엔비디아발, 그 다음에 뭐 HLB의 추이 추세가 이제 슈팅에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며칠 기다리더라도 슈팅에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50%는 뭐 쉽게 수익 범위를 낼 것 같은데, 1개월치는 이제
돌파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치, 3개월치가 있습니다. 4월 말까지. 2개월은 이제 3월 말까지 기준이고, 3개월은 4월 말까지 기준에 요 수익 범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3기 기준은 운영을 할까 안 할까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알아서 매매하세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면 되는데, 일일이 제가 이제 매매 사인 드리고 매수하시고 나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전일 대비 손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수익분이 안 돼요, 지금 가상계좌 1억에서. 그래서 요거를 무리수 두지는 않고요. 매일매일 현금 100%만 챙겨갖고 가도 충분하게 다음날 수익 잡아낼 수 있어요. 시장이 눌려있을 때보다도 시장이 강세를 띈다면 그런 날은 최소 5에서 10%씩 잡아갈 수 있죠. 뭐 앞으로 6거래일, 월말까지 6거래일 정도 남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50% 지금 수익까지 해서 50%는 지금장에서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VVIP 회원님들만 신청하실 수 있게, 만약에 2기를 한다면 뭐 조기 청산 100%가 되면은 좀 빨리 할 수 있고, 늦어지면 이제 5월부터 진행이 되겠는데, 일단은 할지 안 할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너무 힘들어 제가. 너무 이쪽에 집중하니까 마케팅도 못해. 솔직히 신성델타테크나 이런 애들 검색계 뜨고 방 안에서 수익 나서 땡큐합니다. 이거 목표주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수익 범위들에 대해서 동영상도 찍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윤정도 성격상 마케팅을 합니까? 이거 어차피 다 공개할 건데, 마케팅보다도 이런저런 시황, 종목 설명 무지하게 드리잖아. 오늘도 커피 또 쏘셨네? 어유 감사합니다. 케빈 선생님 요즘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신 상황이신가 봐요. 그래서 매매가 좀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익 범위들 좀 올려주시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신성델타테크 12만 9천 원에 들어가셨다는 것 같은데, 그죠? 어제 기준에 신성델타테크 12시 30분에 12만 8천 원에 캡처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목 검색기는 유료 회원님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성델타테크 12만 8,300원, 솔브렌홀딩스 7만 7,300원, 여기서만 들어가도 둘 다 상한가예요. 그리고 오늘 신성델타테크는 18만 원을 넘겼어. 하루 만에 얼마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안 갖고 계시는데 신성델타테크나 이런 종목을 전략을 꾸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토홀드님 질문 또 이거 뭐죠? LNF 아까 이제 잘 다뤄드렸고, 거래 이제 충분히 실려야 되는 거고, LNF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찐 선생님께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동영상 전략 신성 목표주가 돌파했는데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목표가 돌파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잖아요.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를 차익 실현 구간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목표주가 18만 원이죠. 요걸 넘겼어. 20만 원까지 갔나 오늘? 18만 원 훌쩍 넘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사실상 올려드렸어요. 신성델타테크 1차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정리되셨어도 결과론적으로 땡큐한 거지. 17만 원에 3%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정리됐어도. 왜? 종가가 12만 2,400원, 12만 2,400원. 그리고 또 한 번 더 올려드렸어요. 슈팅 나왔기 때문에. 다들 솔직히 변동성 종목에서 욕심이 맨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는 그냥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그냥 확 그냥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냥 어깨에서 팔고 싶다고 해놓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거야. 중간에라도 화장실 갔다 왔어요. 거짓말 하시잖아. 하다 놓쳐놓고. 그 화장실 갔다 오셨든 뭐를 했든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무조건 정리하셔 해도 끝까지 버텨 그냥. 왜? 나 있잖아. 딱 한 번만 18만 원까지 돌려주면 난 거기서 차익 실현할게. 난 뒤도 안 돌아볼 거야. 나 딱 한 번만 돌려줘. 돌려주면 더 간다고 또 버텨. 밀리면 밀린다고 못 팔아. 원래 10만 원에 샀어도 18만 4천 원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산 가격은 18만 4천 원이라고 착시 현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셨든 아니면 오늘 신성델타테크는 어떻게 차익 실현 2번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매직 계산기 둘 다 가지고 가겠죠. 요 화면도 둘 다 가지고 가겠죠. 방송 화면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찐 선생님 질문 내용부터 해서 차익 실현 하십시오. 2번 올려드린 것까지. 그럼 첫 번째 기준에 차익 실현하셨을 때도 더 올라갔는데 17만 원에 아깝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게 최고점인 거예요. 머리 꼭대기인 거예요, 사실. 4만 원대에서부터 포착된 종목이잖아. 근데 4만 원대를 떠나서 뭐 이틀 동안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더라도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것을 그거를 결국은 얼마? 12만 2,400원까지 들고 계셨다. 그건 아니지. 실질적으로 얼마? 최고점까지 만약에 들고 계셨다면은 요 정도 범위 17만 7천원 중간에 정리하셨다면 17만원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 내 떡이 아닌가 보다. 또 혹은 내일 공략해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왜? 전체 매매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왜? 전체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저 종목을. 투자 경고인데.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장에 진짜 이 어마어마한 장에 이 수익도 다 바꿔주셨네. 16%의 수익이 계좌 수익이 2월달 포트가 하이닉스 현대차 저런 거 가지고 수익 잡아내십시오 제대로. 그리고 나서 소액 가지고 변동성 매매하시고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우리 이제 수익률 극대화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메타방에 계신 분들도 요 링크가 어차피 공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올라가니까 마감 방송 링크 나오면은 메타방 계신 분들도 올려드릴게요. 그 전략 꼭 보시고 멘탈 딱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응? 맨 처음 스타트 하셨던 분들은 하루에 20% 이상 30% 수익 가지고도 하루에 2월 13일 날 얼마나 행복했어. 근데 지금 뭐 당장 그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영상 전략 다시 보시면 앞으로 운영 전략이 이제 100% 현금 기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실 수 있습니다.